안녕하세요, 판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비올리바이크의 민트 T9D 플러스입니다. 이 자전거는 얼마 전에 구입한 제 자전거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비올리바이크 올리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16인치 휠의 주행감이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쉽지만 다른 분께 넘기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비올리바이크에서 20인치 트라이폴드를 출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시하자마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 닉네임인 판다와 딱 맞는 화이트와 블랙 조합의 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달 동안 타면서 올리와 비교했을 때 이 민트 T9D 플러스의 주행감이 제 취향과 확실히 맞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가격대 먼저 말씀드리면 정가로 79만 9천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2인치에다가 또 트라이폴드이고 게다가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앞뒤로 적용된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가성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홈페이지 상으로는 12.7kg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죠. 그 16인치 트라이폴드들이 보통 11kg대인 거를 생각하면 20인치로 적용하면서 무게가 한 1kg 정도 증가한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브롬톤에서도 20인치인 G-라인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죠. 그 모델은 거의 한 14kg, 15kg 정도로 나왔는데 그에 비하면 20인치 트라이폴드 중에서는 평균적인 무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라이폴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4130 크로몰리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로몰리 프레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녹이 쓴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피로 누적이 없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잔진동을 좀 걸러주고 필요할 때 충격을 흡수해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밑으로 쫙 깔리면서 주행하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브 규격 같은 경우에는요, 앞은 73mm이고요 뒤는 120mm입니다. 뒤에 120mm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올리바이크에서만 쓰이고 있는 규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튜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다라고 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올리바이크가 대체적으로 기본 휠셋의 성능들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휠셋의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나 경량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그 외에 내구성이나 부름성을 따졌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휠셋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계로 넘어가자면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LTU의 폴드-B 구단 드레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드레일러는 제가 예전에 탔던 올리에도 적용된 드레일러인데요, 정말 트라이폴드에 최적화된 드레일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드레일러가 자전거를 접고 폈을 때 체인에 트러블이 전혀 없고요, 변속감도 굉장히 무난한 편이고 뭔가 체인을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체로 만족합니다. 제일 불만인 건 디자인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로터는 이제 140mm 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트라이폴드인 만큼 최소한의 사이즈로 적용을 한 게 눈에 띕니다. 민트 T9D 플러스가 트라이폴드인 만큼 접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민트 T9D 플러스를 완전히 한번 접어봤습니다. 22인치인 만큼 당연히 16인치 트라이폴드보다는 부피가 큽니다.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22인치인 거 치고 간편하고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만 폴딩을 했을 때 이렇게 앞바퀴가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퀴가 계속 굴러가죠. 그리고 메인 튜브, 탑 튜브 아래쪽에 타이어가 닿게 되고요, BB쉘 쪽이 이렇게 좀 많이 눌립니다. 아무래도 이 22인치 휠을 프레임 안에 접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설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성격상으로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은지 이런 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고요. 크게 신경 쓰이신다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보호 필름을 부착하고 저처럼 이렇게 BB쉘 쪽에는 보호 가드를 이제 부착을 하셔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 키가 170cm인데요. 제가 이 자전거를 타려고 보니까 순정 상태에서는 이 안장과 핸들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타지? 라는 좀 막막함이 있었는데 한 3시간 동안 이 핸들바 각도 미세하게 조금씩 조정을 하고 또 안장도 최대한 앞쪽으로 빼내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래도 제 신장에 맞게 세팅을 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핸들바부터 살펴볼게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에르곤의 GA3라는 그립으로 교체를 했어요. 흔히 많이 쓰이는 GP1이라는 그립보다 이게 좀 더 컴팩트하고 이 민트 티구디 플러스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이미 브롬톤에서부터 쓰이던 그런 디자인인데요. 사용감은 무난합니다. 부드럽고요. 이제 변속 레버 같은 경우에는 LTU의 A5 변속 레버인데요. 이게 그 엄지 하나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조작감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마노나 스램 같은 변속 레버에 비해서는 조금 뻑뻑한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는 변속기입니다. 혹여 이게 파손이 됐더라도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한 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제가 퍼드라 거치대를 달았는데요. 이게 정말 비싸죠. 근데 비싼 만큼 확실히 잘 잡아줍니다. 단점이라면은 이게 다시 장착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편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클립 페달 처음 쓸 때처럼 모양을 맞춰서 이게 다시 장착하기가 지금도 좀 헤매네요. 어찌됐건 한 번에 장착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항동대 달아놨고요. 밑에는 그 물통 케이지를 달아놨습니다. 토피커를 달아놨는데요. 원래는 다른 자전거들은 이 메린 프레임에 그 물통 케이지가 달려있는데 대부분의 트라이폴드들은 달 수가 없어요. 벨트형으로 장착을 한다라 할지 그러는데 저는 이 토픽에서 이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장착할 수 있는 물통 케이지를 찾아서 이렇게 핸드포스트 쪽에 달았어요. 여기에 달다 보니까 확실히 편안합니다. 물을 바로 꺼내서 먹기도 편하고요. 공구통이나 이런 케이스 같은 거를 사서 나중에 끼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는 흐린 날이나 늦은 오후에 자전거를 탈 일이 있으면은 데이라이트 개념으로 켜고 다닐 안전등을 달아놨습니다. 네,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요. 제가 개조해서 만든 가방을 달아놨습니다. 캐리어 블럭에다가 장착할 수 있게 트리고 홀더를 이 14인치 여행 가방에다가 구멍을 직접 뚫어서 장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케이스가 하드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낭창낭창 거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일단 굉장히 큰 편이고 이거 진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도 한 2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예쁜 가방을 만들어서 정말 가성비 있게 사용하고 있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포크라이트 마운트를 달아가지고 이 라포로스 거 1000루멘짜리 라이트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좀 조작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휠은 20인치 406 사이즈이죠. 그리고 타이어는 원래 켄다 코스트 1.35 사이즈였는데 제가 굳이 그 멀쩡한 타이어를 빼버리고 켄다의 퀵롤러 백테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정말 이 백테 타이어 구하기 힘들었어요. 퀵롤러 타이어야 워낙 다른 미니빌로에서도 순정으로 많이 채택하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어떤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난한 편이고요. 타이어를 교체할 때 이게 지금 1.35 사이즈에서 지금 1.5 사이즈로 교체를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유폭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1.5 사이즈로도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 정도인데 리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하면은 1.5 사이즈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흙바지도 겨우겨우 간섭 없이 장착하려고 여러 작업을 했습니다. 가령 이 앞에를 칼로 썰어내서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빼내가지고 이 간섭을 없애게 했고요. 프레임에는 제가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라인 데카를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추후에 교체할 생각이에요. 이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풀리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알루미늄이라 서로 이렇게 꽉 물리는 힘이 제대로 안 받아져서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둘 다 똑같은 알루미늄으로 된 클램프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비록 브레이크는 기계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스크 브레이크라서 제동성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순정 패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다른 패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처럼 민트 티구디 플러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 겪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 하지 않으니까 교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크랭크셋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많이 쓰이는 170mm 길이의 BCD 130의 크랭크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이고요. 체일링은 원래 50T 스틸 소재의 체일링이었는데 46T 네로 와이드 알루미늄 소재의 체일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굳이 50T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느껴서 46T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고속기어비가 충분히 나와줘서 교체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60mm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82mm 짜리로 크게 교체를 했습니다. 왜 이걸 크게 교체했냐면 이렇게 살짝 이제 지면에 뜨게 되면서 이제 앞휠이 굴러가질 않으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끌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리어렉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일단 그 16인치보다 이 리어렉 길이가 커가지고 어떤 짐을 실었을 때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이 민트 티구디 플러스는 뒤쪽이 익스텐더가 달려 있어요. 아무래도 20인치가 16인치보다 더 무게중심이 불안정한데 그래서 익스텐더 덕분에 되게 안정적으로 끌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안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이트 컬러로 좀 나름 깔맞춤한다고 교체를 했는데요. 화이트 안장은 제가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써보면서 느낀 게 정말 오염이 심합니다. 일단 이런 스타일의 안장이 제 엉덩이랑 잘 맞아가지고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프로에서 나오는 하드 케이스 타입의 안장인데요. 이게 컬러별로 나오거든요. 이게 포인트 맞추기가 참 좋아가지고 제 자전거에 달아봤습니다. 아래에는 제 자전거를 지켜주는 수호신 제주산 판다입니다. 트레일러는 아까 스펙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LTU의 폴드비 트레일러입니다. 이 트레일러는 제가 전혀 튜닝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러예요. 비록 디자인은 못생겼지만 그래도 기능적인 거는 크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질 않아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11에 28T였는데 그걸로는 오르막길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서 11에 32T로 교체를 했습니다. 32T로 교체하고 나니까 그나마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자전거에는 킥스탠드를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라이트 브로이커인데요. 사실 원래 제 짝이 아니라서 여기 안쪽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개조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자전거인 비올리 바이크의 민트 티구디 플러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자전거가 출시될 때부터 한정 판매라는 이름이 걸렸었습니다. 그 말은 이번에 입고된 물량이 소진되면 이제 더 이상 추가 물량이 입고가 되지 않는다, 즉 단종이 될 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좀만 늦었으면 구입을 못할 뻔했어요. 비올리 바이크가 이 모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민트 브랜드가 아닌 비올리 자체 브랜드로 해서 20인치 트라이폴드를 다시 출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르가 정말 제 취향과 너무 잘 맞아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전거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니벨로와 자전거 관련해서 좋은 정보의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